최근에 그런 글을 봤습니다. 1억으로 4억짜리 집을 산다, 이런 얘기를 말입니다. 마치 얼핏 들으면 3억 싸게 사서 그냥 4억짜리 하던 집을 1억 주고 샀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근데 잘 들여다보면 4억짜리 집을 1억 주고 산 게 아니라 1억은 자기 돈이고 3억은 대출받아서 4억짜리를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3억을 대출받아서 샀다, 그게 이제 이 이야기의 이제 핵심인 거죠. 잘 생각해 보자고요. 그래, 3억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,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으려나, 도움이 되려나,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. 정말 그게 필요한 걸까, 꼭 그게 잘한 행동일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. 물론 그 집을 사서 나중에 어느 시점이 돼서 이제 시의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현명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.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조금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. 너무 과도한 것 같다라는 생각 말입니다. 너무 이제 금액 대비 뭐 절대적인 금액은 3억이 뭐 적다고 생각하면 적고 많다고 생각하면 많을 수 있는 건데, 이제 집값 대비했을 때 봤을 때는 부채 금액이 75%라는 게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물론 그 3억을 대출 이자를 2% 중반, 뭐 3% 이렇게 되게 저렴하게 빌렸다, 그래서 부담이 좀 적다, 뭐 요즘 같은 분위기에 월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고 또 원금을 갚아가며 살아가는 게 현실적이다, 좀 의미가 있다, 괜찮다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.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무리다, 무조건 뭐 잘한 거다,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출의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, 그게 조금 우려스럽게 느껴지는 거죠. 그래 3억이고 뭐 3% 이자다라고 하면 1년에 이자가 뭐 900만원, 올라 따지면은 뭐 70몇만원, 뭐 80만원 안 되겠네, 뭐 그러면 나쁘지 않다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자 얘기인 거고, 원금은요, 원금은 갚아야 되잖아요. 원금을 또 얼마나 뭐 20년이든 30년이든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해야 될 텐데, 과연 그렇게 이자를 그 오랫동안 내면서 하는 게 의미가 있나, 그럴 가치가 있는 건가, 뭐 이런 생각들은 하게 되겠다라는 겁니다. 좀 잘 궁리하고 잘 고려해서 뭔가를 판단하는 게 제일 낫겠죠. 결국은 감당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. 남들이 보기에,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무리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게 자신이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고요. 다만 이제 짧게가 아니라 길게 20년 30년 이상 이제 길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, 그거 조금 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. 왜냐, 20년 40년 동안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갖고 하다 보면 그 개개인의 이 생활에서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의 이제 비중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있나,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. 근데 뭐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고요.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1억을 들여서 4억짜리 집을, 그러니까 3억을 대출받아 산다라고 하는 건, 저는 뭐 여러 번 양보해서 그래 실거주로 들어가서 산다, 그러면 그래도 뭐 나름 그 사람의 판단이 뭐 나쁘진 않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그게 아니라 그렇게 대출을 해서 뭐 월세를 줘서 이렇게 좀 구조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좀 비추천입니다. 왜냐, 그렇게 대출을 많이 내서 움직여가면서 또 무리하게 또 이 세를 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언제 어느 때든 좀 무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사람들이 워낙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3억 대출점은 아무것도 아니다, 그 정도는 충분하다,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. 뭐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. 각자 뭐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, 저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다,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. 분수에 맞춰 살아가고 최대한 현금 비중을 좀 더 가져가는 것,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.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을 다르게 하는 거니까.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 정도의 이제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, 그것만 이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누구나 다
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것들을 소비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거. 다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. 어떤 이들은 10억 대출 받는 게 자신의 이제 분수에 충분히 부합해서 10억을 대출 받는 것도 감당할 수 있고 나머지 생활비도 충분해서 별것 아닐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1억만 대출 받아도 생활이 뒤흔들 정도로 되게 무리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.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천변일률적으로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필요한 건 좀 안정적인 항상 여유로운 그런 여지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뭐가 되었건 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,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게 제일 큰 부담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. 지금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돌발 사항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좀 여유를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대비를 하며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저의 생각인 거고 누구에게나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함부로 판단하고 내보이는 거는 조금 우려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. 이랬건 저랬건 간에 뭐 자기 팔자 자기대로 살아가는 거고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. 뭐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빚을 최대한 안 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빚을 가지면 하루라도 빨리 조금씩 서둘러서 빚 갚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봅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뭐 각자 자기가 알아서 잘 하는 거겠죠. 지금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고 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도 많고요. 대출이자도 또 올라가고 하니 부담이 된다라고 힘겨워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잘 좀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. 함부로 좀 너무 안일하게 근시안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튼 부동산도 어쩌면 이 소비재의 일종이다라고 생각됩니다. 너무 비싸면 좀 더 싼 걸 찾아보고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,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누구나 다 좋은 거, 더 비싼 걸 사고 싶지만 과연 그걸 사서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그것들을 판단하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